도이치모터스의 주포이자 김건희에게 건진을 소개한 사람이자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자이자 2층에서 뛰어내린 남자. 다시 한번 김건희와 그 남자가 나눈 이모 씨가 나눈 카톡 한번 오랜만에 보고 갈까요?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되어서 할 말 못할 말 다 아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켜버리면 난 뭐가 돼? 김건희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뗄 거야.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예.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10월 17일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건물 2층에서 56세의 남자가 뛰어내려서 도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네. 충주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이 검거가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저께 제가 경찰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일단 내부 정보원이 있었고 이준수 씨 측근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은 이준수 씨가 그 도주했을 때 아는 지인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도주하자마자 네, 바로 갔던 데가 도주하자마자. 지인의 집이에요? 네, 지인을 찾아갔는데 그 지인이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 저는 들었고 찾아간 지인이 네. 그 지인분이 강남에서 아지트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돈이 좀 있는 사람들과 정관계 인사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멤버십.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서 낮에는 커피도 마시고 밤에는 술도 마시고. 근데 제가 들은 내용이지만은 거기서 예전에 그 양모 검사와 김건희 씨가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아지트에서 네. 굉장히 자기들끼리는 중요한 커뮤니티네. 네. 그런 소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주포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뭐 오늘까지도 좀 지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사실 주포는 좀 액수가 크게 계속 여러 차례 주가 조작을 행하는 분들을 주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준수는 사실 주포까지는 아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 아이스크림으로 통한대요. 녹아버린대요, 그냥. 자꾸 이렇게 뭐만 하면 실패하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래요? 뭐 소문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포 정도의 금액은 아닌데 한 초기 1단계에 주가 조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먹으면 바로 빠지는. 근데 이제 큰 손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그 잔발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주포는 이제 양모 씨라고 예전에 그 웰바이오텍 그 주가 조작 사건. 그 지금 이준수 씨하고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예전에 3R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었고 그 양 씨 같은 경우가 진짜 주포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이치에. 네. 도이치는 아니고 도이치는 아니고 업계에서 실제 주포. 그분은 한 1, 2, 3차를 계속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분으로. 그 사람은 이번에 있더라고요. 구속 일차 기각되지 않았어요? 기각된. 네. 핵심인데 기각됐네. 그래서 기각됐네. 근데 손실도 많이 봤다는 소문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 주포를 굳이 나누면 이제 양 씨가 주포고 이준수 씨는 1단계에서 먹고 빠지는 잔발이. 네, 그 정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왜 이 사람 카톡만 나오면은 그렇게 헛구역질을 하는지. 고개 숙이고. 이게 뭐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맞다. 그건 맞군요. 네. 근데 뭐 단정지어서 내연 관계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과하게 밀접한 관계는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일을 키우시네요. 일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 지난 14일에 본인의 그 세강자 이준수라는 블로그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도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였죠. 네. 도주 이후 검거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글을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만 그냥 요점을 정리하면 이제 본인의 입장문에 따르면 나는 여론몰이에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상황부터 이제 제3 주포 논란 이런 것들은 나는 사실 좀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좀 길이 좀
글이 좀 길더라고요. 길이 엄청 예. 길어. 글이, 예. 긴데 여기 보니까 당시 압수수색 때 뭐 특검 7명과 경찰 2명이 참여해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나는 성실하게 응했다. 뭐 15년 전 사건과 무관한 내 지인의 정보들까지 다 가져가려 했다. 뭐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억울하게 뭐 수사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 글에 보면 화장실 천장까지 뜯어갔다면서 음. 막 억울했다 자기는. 그거 왜 도망가냐고. 그래. 알겠는데 왜 도망갔어? 그렇게 억울하고 깨끗한 사람이면 네. 대답해. 왜 도망갔냐고. 내가 그걸 왜 들어줘야 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단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피신했다. 아니 그 순간 충동이면 다음 달 나와야지. 왜 한 달 동안 도망갔냐고. 대답해. 그런 얘기 들어줄 시간 없으니까. 안 맞잖아. 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주포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데 네. 뭐 자기가 예전에는 300억씩 거래하던 진짜 트레이더였는데 네. 그 사건 때는 한 수천만 원 정도만 거래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포라고 할 수 없다. 네. 스스로 이제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거 왜 도망갔냐고. 그 얘기를 특검 가서 하면 됐잖아. 왜 도망갔어? 그 제가 이제 그 측근에게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이준수 씨의 친척이 직접 통화로 지금 준수 씨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측근이 잘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잘못 특검에 출석하게 되면은 네. 좀 잘못된 진술로 인해서 일이 커질까봐 피하는 것 같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진술로 네. 일이 커진다는 네. 것은 김건희에 대한 그렇게 딱 김건희 씨를 지목하진 않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좀 말을 아끼고 싶어 하더라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추고 싶은 김건희와의 이야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예, 그 부분은 몫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출연이 조금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본인이 해명한 글에 보면은 네네. 이 본인은 그냥 주식 매도 조언일 뿐이다. 같이 공모하자는 게 아니었다. 네, 김건희 씨에게 자기 조언만 했을 뿐인데 네. 실제로 행위를 한 거는 김건희 씨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 왜 도망갔냐고. 그만 얘기하고 내 그런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어. 왜 도망갔냐고. 안 맞잖아. 아직 네. 뭐 본인이 왜 도망갔는지에 대해서는 불리한 입장을 얘기할까봐 그렇다. 네. 그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 그 문제의 이준수 씨를 어제 충북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미 이준수 씨가요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 중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리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간 어디로 갔나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준수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고요. 김건희와의 관련성은 없는지 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이게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라고 하던데 글쎄요. 미리 그 도주로라고 하나요?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까? 솔직히 최근에 이렇게 누가 제보해서 검거하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예. 예상이긴 한데 형사기동대가 이제 갔다고 하긴 한데 이미 좀 체포가 예정되었던 게 아닌가. 체포가 예정되었다. 예. 그러면 거기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고는 잡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요 보니까 이준수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락받고 간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어렵다. 상상이 어렵고 그런 건 어렵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준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수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예. 저 사람 충주 어디로 가니까 거기 네. 대기하고 있어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모자를 눌러 쓰고 네. 그리고 얼룩덜룩 약간 신창원이 약간 저런 티셔츠 입지 않았나요? 과거에? 군복은 아닌데 예. 군복무늬 약간 저런 느낌의 점퍼를 입고 마스크까지 썼는데 저 상태대로 국도변 휴게소에 있었다면 사실 이준수 씨라고 알아채기는 그렇죠.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알겠어 이준수라는 네.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는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네. 이준수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제 더 이상 못 도망다니겠다. 이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 좀 저는 수사의 탄력보다는
수사보다는 오히려 메시지나 문자 그 가십적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아, 그 부분이 저 더 눈에 띕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메시지로 일단 나올까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좀 민망한 윤석열이 봤으면 상당히 불쾌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네. 메시지가 이제 있었다고 네. 보도가 있거든요. SBS 네. 보도 등등에서 뭐 그거는 사실 순화해서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봤던 기자들 얘기로는 충격적이다라고 한 아, 거 그게 봤을 그러니까 때 그게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김건희도 사실 이거 이후에 보석 청구하고 되게 재판 받는 게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지난 재판에는 급기야 누워서 왜 하기도 침대 하고. 침대 축구에 이어 침대 재판이라고.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크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일 것이다. 상당히 당신이 아는 그런 걸 거예요. 자꾸 묻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아니고는 윤석열 입장에서 충격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거겠죠. 윤석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 음. 주가 조작한다는 게 그런 충격적일까요? 주가 조작 때문에 이제 체포하고 하는 건 맞는데 네네. 그 얘기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음.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충격을 받을 리가 없겠지요. 자, 이준수 이제부터 베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한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주포. 조작 당시에 주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 김건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총 이렇게 한 세 가지 트랙 정도로 검찰이 네. 특검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이준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요. 11월 10일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준수가 뭐 세강자로 주식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스승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담동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희진 씨. 이희진 씨. 네. 막 슈퍼카 타고 다닌다고 네, 네. 엄청 자랑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이준수 씨가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랑도 깊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둘이 조기 축구회에서 알게 됐고 이희진이 구속이 되니까 이준수가 검찰에 내가 줄이 있다라고 전관을 소개해줬다. 근데 그 전관이 바로 윤석열이랑 인연이 있는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특수부 출신인 송창진 변호사다. 그러니까 이준수 뒤에 검찰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11월 네. 10일 뉴스토마토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러니까 주장과 근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어떻게 뭐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고 진실일 수도 있고 예. 보도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넘겨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 핵심은 사실 이희진은 중간에 다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두 변호사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 네네. 오광수, 민정수석의 또 오광수. 그리고 통일교에도 연결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송창진은 이제 공수처 예. 그 부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과연 이 두 사람의 얼굴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커 예. 보이긴 한데 저는 좀 그는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우연의 일치다. 어떤 의미에서요? 원래 유명한 특수부 검사들이고 변호사를 하면서 네네. 되게 빼주기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거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준수가 김건희랑 또 연결이 되고 윤석열하고 연결되고 이렇게는 저는 보기 그렇게까지 어렵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 어려운 이 측면이 단계에서는 있다. 그냥 이럴 수 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혹의 고리를 탄탄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이준수가 검찰에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조서를 안 남기는 방식으로 그냥 이게 무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이준수가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도 안 남기고 그다음에 그냥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걸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일반인한테는 잘 작동하지 않는 건 예. 맞아요.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이화영 재판이라든지 네. 출정을 구치소에 있다가 가서 절반 이상은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예. 조사를 받았는데 네. 조서를 안 남겼어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수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개인이잖아. 이 사람 민간 그냥 그래서 뭐랄까. 그런 측면에서는 특수 검사들이 특수 수사할 때 그런 방식을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제가 이제 사실 접견을 자주 가고 네. 조사 참여를 자주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어요. 다 하면 조서를 네네. 남겨요. 검사가 직접 하더라도 예. 남기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수사의 일환이 아닌가. 그리고 수사 기법상의 하나일 수 그렇죠. 있고 근데 무혐의 네. 처분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이상하죠.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네. 그것만으로도 뭔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왕왕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검사들이 아니 그 두 번째 또 이상한 정황은 음주운전 때 걸렸을 때 본인이 또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준수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갖고 보자면 뒤에 검찰백 아니면 뭐 뭔가 믿는 든든한 백을 믿고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쵸, 뭐. 그걸 일반화시켜서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게 이제 김건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의심들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문자 메시지가 나와야지만이 네. 뭐 더 확인되거나 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될 것 그 같아요. 문자 메시지가 다 나올까요? 이제 들어가면? 전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사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문자도 나올까요? 한 명이 기자가 먼저 하면 따라합니다. 나온다고 봐요.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사적인 밀접한 관계에 대한 문자도 나올 그거겠죠, 아마. 것이고. 그거겠죠, 충분히. 근데 이제 둘이 다른 주가 조작 플러스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이 범법 사건 행위. 관련된 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문자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휴대폰을 아마 포렌식을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상한 게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번 사건에 적용이 될 거고 그거 말고 플러스 되는 것들이 네.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준수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조사를 네. 받게 되면 술술 불까요? 김건희와의 관계, 예, 그 둘이 저는 했던 일.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굳이 이거 해도 이 사람은 큰 범죄는 아니에요. 주가 조작들 그 주포들 집행유예 받은 뭐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본인 입장에서 그 주포로 책임져야 되는 건 해야 되겠죠.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 나머지 부분은 이게 범죄인지 애매해요. 건진하고 뭐 알았다 이게 범죄도 아니죠. 밀접하게 둘이 문자했다 해가지고 그게 뭐 범죄가 됩니까? 네. 그래 따져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구속됐다면. 건진도 지금 그렇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건진하고 스탠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머리가 더 아프고 그렇죠. 구토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이 사람한테 범죄가 되거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면 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고요. 예.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내밀하거나 네. 좀 치욕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너무 충격적일 거고 나올 것 같거든 왠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구토가 나고 누워야 되고 보석 좀 해달라고 그러고 네네.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임세훈 소장님은 그 임세훈 소장님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이게 텍스트만이 아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또 확인은 못했는데 네. 일부 뭐 기자나 봤던 분들의 전원에 따르면. 제가 네. 뭐 확인한 게 아니라서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문자보다는 사진이 좀 더 많다. 많을 수 있다. 영상이나 뭐 이런 예. 이제 그런 거면 이제 사실은 더 충격적인. 그러게요. 참. 뭐 어떻게 이런 걸 논평을 하고 해야 될지 그쵸. 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네네. 상당수가 나와야 되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아 윤석열은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서 열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측했던 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불륜 의혹으로 몰아간다. 김건희 변호인단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불륜 의혹으로 몰아간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 문장을 쓴 게 윤석열 들으라고 한 거 아닐까? 윤석열에게 사전 보고 나 불륜한 거 아닌데 자꾸 특검이 몰아가고 있다니까. 내 말 믿어야 돼. 약간 윤석열이 왜냐하면 윤석열이 화나면 그거 김건희가 시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이 먼저 쉴드를 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저도. 않아요? 예. 김건희의 그 머리 구조에서는 이거 윤석열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거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변호인들의 어떤 메시지나 활동이 예. 자신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보석 청구도 마찬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이것도 요 얘기는 꼭 해주라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